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8일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연결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용해인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지난 28일이었죠. 네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그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가 이제 열렸었는데, 사실 그 기본소득과 탄소세, 네. 이게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의 목표인 정당의 의원이긴 하지만요. 네. 이 기본소득 탄소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이 목적이 아니라 탄소세가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실 기후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코앞에까지 와 있는지를 좀 체감하지 않았습니까? 홍수라던가. 그렇죠. 뭐 여름에 비가 계속 오는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경험을 했는데요. 예. 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 더 이상 한국에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다가오면서 작년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이제 그린 뉴딜이라거나 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를 좀 적극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탄소세 도입이 한국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탄소세가 좀 역진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저소득층일수록 또 생존에 절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난방이라던가 냉방이라던가. 그렇죠. 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쪽방촌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생존과 연결된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탄소세를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면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세를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둔 탄소세를 재원으로 n분의 1로 모두에게 배당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그런 모델로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를 스위스에서는 지금 그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네, 스위스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한 16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배당이랑 연결돼서,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연결돼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가 유일합니다. 근데 스위스만이 유일하게 탄소세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나라고요. 이제 탄소세랑 기본소득이랑 연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역진적인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 같은 경우도 이제 탄소세에 저항하는 저소득층의 시위였고,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그냥 탄소세만 도입했다가 이제 많은 이제 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탄소세를 폐지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호주는. 네, 그래서 이 탄소세가 좀 더 지속 가능하면서도 대다수 국민들에게 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스위스의 이 배당과 연동된 모델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걸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는데 기본소득 제도라는 걸 네네. 아직 그 전면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없죠? 국가 차원에서는 없고요. 좀 큰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제 미국의 알래스카주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좀 실험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 토론회에서 또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오갔습니까? 네, 일단은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다양하신 분들이 모였는데요. 입장이 다양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탄소세만큼은 배당이랑 연동되어야지만 지속이 가능하다라는 것에는 좀 한마음 한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과 연동된 탄소세 도입이 좀 빠르게 논의되어야 하고, 또 한국이 또 탄소 배출량을 가장 감축하지 않은 기후 악당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후 잠깐만요. 네네.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 국가예요? 네, 이게
제가 붙인 말이 아니라요. 전 예, 예. 세계적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그 전 세계에서 악당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나라를? 오명인데요. 참. 2017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2007년 대비 2017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이제 감축하기로 각 나라들이 약속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좀 그런 오명이 있고 이런 오명을 벗고 또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좀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탄소 절감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의 재원 마련으로 이렇게 또 이어지게 될지 사실 네. 그 부분도 또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근데 탄소세 같은 경우는 재원 마련이 목표가 아니라 탄소 감축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라져야 할 세금일 텐데요.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은 이제, IMF가 권고한 모델이 있습니다. IMF가 한국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 톤당 $75 정도를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75를 누구한테 줘요? $75를 거둬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탄소 배출량 1톤당 그 $75를 거둬야 된다라는 제안을 제가 IMF에서 했었었고요. 네. 한 7만 5, 6천 원을 거둬야 된다 이런 얘기고. 네, 근데 이 탄소세와 기본소득이 연동된 경우에는 이제 탄소세를 걷어서 다른 데다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바로 이제 n분의 1로 배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75 정도를 걷었을 때는 그 정도 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 수준의 배당이 1인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75를 도입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도입 모델로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에서 시작하되 좀 매년 5천 원씩 올려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정도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또 궁금한 이 탄소세를 전 국민이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런 말도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전기세에 가스세에 물세, 수도세 지금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공과금에 거기다 탄소세까지 이거 뭐예요? 이건 또 이거까지 어떻게 내요? 우리 안 내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기본소득과의 연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에너지 배출량,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보통 많은 경우에 많이 배출을 하게 되고, 그렇죠. 가정보다는 기업이 많이 배출하겠죠. 네, 공장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또 이제 어떤 집이 큰 사람들, 큰 집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비싼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세를 걷어서 n분의 1로 바로 국민들에게 배당을 하는 이유는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가 불가피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득을 주면서도 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면 낼수록 탄소 배출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더 돌려받는 돈이 많기 위해서라도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게 될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기본 탄소 배출량으로 인해서 내게 되는 탄소세보다는 이제 탄소 배당으로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 더 많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아니, 그 탄소세를 돌려받는다라는 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탄소세와 기본소득이 연동된다는 게 이제 탄소세를 돌려받는다는 건데요. 네, 낸 재원으로 바로 n분의 1로 모든 국민들에게 배당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과 받는 돈이 바로 계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투명하게. 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좀 더 지속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혜인 의원님. 네. 깊은 산골에 사는 한 분이 네. 나는 탄소세 못 내겠다. 나는 탄소 공기를 뭐 이렇게 오염시키는 그런 짓을 한 번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시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안 내겠다. 그런 사람 나타나면 어떡하죠? 근데 그건 이제 조세 시스템의 문제일 텐데요. 근데 탄소 배출을 아예 하지 않는 분들은 없겠죠. 뭐 예를 들면 산속에 산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난방유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탄소 배출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탄소 배출량 자체가 다른 분들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에 탄소세로 인해서 추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또 기본소득으로 다시 또 이제 돈이 다시 나한테 오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 저 용해인 의원께서는 지난 그 12월 22일에 발의를 네. 하셨죠? 그 네네.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 네, 맞습니다. 등등을 발의를 하셨는데 근데 이 법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게 단 한석의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법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총 5개 정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동참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 이게 네. 어떤 법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5개 정당의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발의를 했다는 점이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발의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나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넓은 공감대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저희 기본소득당처럼 60만 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한 30만 원 수준에서 시작하자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한 연간 1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자라고 제안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각각의 모델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다 보면 결국에는 그 어느 것도 합의할 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또 이게 기본소득이 국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고 불쌍하니까 돈을 주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나서 우리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사회계약 수준의 굉장히 큰 담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국민들과 함께 충분히 수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뭐 언제부터 도입할지, 뭐 얼마부터 시작할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충분히 전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수기해보자라는 취지의 도입 자체에 대한 법안이라기보다는 공론화를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또 뭡니까 탄소세뿐만이 아니고 로봇세? 네. 로봇세도 뭐 이렇게 말들이 있던데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봇세? 네, 한국에서 로봇세 도입이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로봇세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의 입장이 좀 나뉠 것 같아요.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이 많은데 이 로봇세를 도입하는 것이 이제 로봇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들을 위해서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다만 로봇세를 도입하게 되면 이제 기술의 발전이 이제 막게 되는, 그러니까 저해하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취지가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봇세가 도입되게 되면 국가에서는 로봇으로 이렇게 산업화하라고 지원을 해줘야 될 분위기인데 그걸 또 로봇 세금을 받게 되면은 좀 이게 말이 안 네, 맞죠? 그렇죠. 차라리 그러면 로봇을 개발해서 사용하느니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한국은 또 이제 임금이 굉장히 싼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쓰는 게 낫다라고 해서 기술 발전이 저해된다는 측면들이 있어서 좀 로봇세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새로운 재원 중에 하나가 데이터세 관련된 논의입니다. 데이터세는 또 뭡니까? 이거 우리 지금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비 내고 있는데 뭘 또 내요? 네. 그 데이터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이 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네. 예. 그래서 그 이용자들이 만든 데이터로 기업이 돈을 벌어가는 구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매길 것인지 실제로 구글 같은 기업들은 한국에서 거의 세금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또 조만간에 가상화폐 쪽에도 세금을 어떻게 거둘지 기준도 나올 것 같아요. 법안 발의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국회에서도 2021년 세법 개정안 논의할 때도 가상화폐 관련된 과세에 대한 법안들이 몇 가지가 논의가 되었고요. 이 가상화폐도 어떤 다른 주식자산이나 금융자산처럼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야 된다라는 원칙 하에서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뭘 질문할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또박또박 잘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용해인 우리 의원님.
아무튼 일단은 오늘은 그 탄소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네. 그래도 국민의 기본소득 마련을 위해서 계속 고생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앞장서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요. 예. 네. 자,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에 또 좀 연락해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